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많이 해소되면서 증시 흐름이 비교적 견조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거죠? 증시 흐름이 비교적 견조했다. 네, 실제로 오늘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경기 침체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네, 그런 보고서 실제 어디가 버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걱정했는데 그쵸.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까지 보시면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견조하다. 네. 이게 이제 증명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가 뭐 언제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봐서는 좀 시장이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버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냉탕과 온탕.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오를 때는 뭔가 핑계거리를 또 찾거든요. 좀 빠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경기 침체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가 딱 두 개가 터져버린 거죠, 당시에. 근데 실제로 일회성 요인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시장은 좀 쉬고 싶은 상황에서 그게 나왔고, 거기에 뭐 엔캐리까지 또 이제 한번 청산이 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이렇게 이제 휘청했던 건데, 근데 좀 다행이죠. 어쨌든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진짜로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았으면 네. 못 올라가죠, 사실. 네, 근데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좋게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은 좀 미국 기준으로 거의 다 회복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따 뭐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엔비디아 주가도 뭐 거의 다시 회복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조금 주목되셨던 주요 이슈들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그 미국의 물가가 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안정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물가면 금리 인하하는 건 큰 문제 없겠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또 거기에 소매 판매, 이번에 소매 판매도 정말 놀랄 정도로 좀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미국 소비가 이렇게 단단한데 너무 좀 경기 침체를 앞서 걱정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엔비디아가 어쨌든 충격 받고 나서 아주 급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빅테크들의 반등도 굉장히 좋았고, 또 투기적으로 엔화를 매도 쳤던 그 공매도가 많이 이제 포지션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투기적인 엔화 포지션 축소되면서 변동성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게 빅스 지수가 한때 뭐 거의 한 40까지 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증시가 안정화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좋았고,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꼭 미국보다는 좀 덜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내 증시도 이제 2,700까지는 거의 다 왔지만 좀 생각보다 상승폭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이제 대표주들의 반등이 아주 세진 않았어요, 미국보다. 그랬지만 어쨌든 회복 시도가 좀 계속 나왔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좀 이제 그나마 있던 리스크인데, 네. 다행히 뭐 아직까지 전면전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8월 14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좀 약간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물가에는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발표됐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물가가 또 안정화됐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또 확실해졌다 이런 생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현재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생산자 물가도 0.1%니까 예상이 0.2니까 좀 안정되게 나왔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나 식품 가격 뺀 근원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반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좋은 건 아닌데, 물가에는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을 했고요. 네. 예,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나왔는데, 이 근원 물가는 2021년 4월 이후로 이제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주거비가 좀 올라갔어요, 다시. 그래서 이게 좀 빠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물가 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9월달 금리 인하 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실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주요 IB 투자은행이나 이제 주요 이제 언론사 기자들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거의 확실하다. 네. 이제 인하 확률은 100%예요. 100%인데 원래는 저번에 경기 침체 우려 컸을 때는 50bp라고 그러죠. 한 번에 0.5% 인하하는 게 확률이 그때 70%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확률이 25%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0.5는 아니고
기존 예상대로 0.25% 인하하는 그 부분이 이제 75%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50bp냐 25bp냐의 차이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더 환호하냐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또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시장이 이거 금리 인하 또 안 하면 어떡하지? 그쵸. 이 걱정은 하는데 물가를 보면 또 금리 인하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나돼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엄청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이 침체는 아니라는 거지 둔화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는 큰 방향성에서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머니홀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AI 거품론을 조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근거가 있고 또 아니면 희망적인 건 어떤 쪽인지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떨어졌다가 진짜 거의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AI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AI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지금 뭐 경기 침체 운이 많이 이런 상황에서 AI까지 만약에 거품론이 터지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쵸.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을 매일 정말 많은 신문들을 보는데 AI 얘기 나오면 다 찾아봐요. 아무튼 일단 읽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거품은 여전히 아니다. 지금 뭐 여전히. 이제 시작인데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거품이지 네. 산업은 거품이 아니다. 아, 왜냐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른 걸 뭔가 정당화시키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 버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이제 시장이 못 참았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또 엔비디아 한번 조정 받았으니까 약간 이제 거품론은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거였어요. 그 저번에도 한번 머니올라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세콰이어 캐피털에서 이제 그 대표가 블로그에다 이걸 썼잖아요. 6천억 달러 벌어야 네, 된다.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후하게 해도 쳐도 1,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어요. 김유철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님이 네. 인터뷰를 했나 봐요. 신문사랑. 네. 뭐라고 했냐면 빅테크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은 가입자나 이 사용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일부러 지금 수익을 안 내는 것 같다. 아, 지금은 그런 단계, 투자 단계다. 그냥 무료로 풀고 있다. 마치 그 카카오톡 우리 무료로 그렇죠, 다 초반에. 썼을 때 카톡 그때 예전에 적자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걸 가지고 뭔가 전 국민이 이제 다 쓰게 만든 다음에 돈 벌었죠. 비즈니스를 하죠. 예. 뭐 이건 다 플랫폼에 공통된 거죠. 뭐 쿠팡도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인데 아예 AI 대중화도 안 됐는데 이미 그걸로 돈 벌려고 먼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사를 줄여야 되고 어쨌든 무료 서비스 계속 내놓으면서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버는 거지. 이 안 번다고 해서 이게 거품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줬고 네. 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공동 설립자 중에 이제 코슬라란 분도 PC, 인터넷, 휴대폰 모두 근본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플랫폼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다들 발전을 한 것처럼 AI도 그렇게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다. 다만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대요.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이제 비쌀 때 사서 손해를 볼 수 있을 만정 네. 산업이 꺾이는 건 그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자. 네.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경정 그 경희대 교수님 이분 의견이 참 전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저도 예전에 이제 그때 언제였죠? 95년도에 넷스케이프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지금 우리가 다 크롬 쓰죠. 대부분 크롬이나 이런 거 쓰지만 그때 처음 N자 이렇게 있었던, 맞아요. 그쵸? 그 유명한 항해 표시 다 아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진짜 그게 새로운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맞아요. 넷스케이프였구나. 근데 그걸 접속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우린 진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 게 된 거죠. 맞아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AI는 오픈 AI가 마치 그 당시에 인터넷에 넷스케이프 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이래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넷스케이프는 사실 그렇죠. 거의 이제 없어졌지만 인터넷 다른 시장은 애들이. 완전히 새롭게 열려버렸죠. 맞아요. 그 단계니까 너무 버블이 이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AI를 버블로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실체도 있고 월마트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실적 잘 나왔지만 AI 생성형 AI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인건비도 줄였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AI를 통해. 그래서 결코 버블은 아니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좀 문제였지 뭐 산업 자체는 걱정하지 말자. 그 얘기는 주가가 또 충분히 조정받으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턱을 넘어간 문을 연 단계에 네, 문을 불과하다. 열었고 이제 할 게 되게 많은데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사실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네스케이프 얘기도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펼쳐질 거니까 계속 좀 주가 조정 시엔 좋은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 조정이. 근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손이 안 가서. 네. 근데 이건 공부를 해놓으면 손이 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네. 빠질 때. 드디어 왔다. 예. 이때가 타이밍이다.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오픈 AI가 네스케이프일 수 있다. AI 얘기 나왔으니까 구글 얘기 하나 또 해보고 갈게요. 이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반독점 판결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뭐 분할 명령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8월 5일 날 그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구글이 이제 독점을 했다. 검색 시장 경쟁을 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장 경제를 위반했다 판결을 내려서 아직 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라고는 결론은 안 냈고 네. 일단 위반 판결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법무부 양측에 9월 4일까지 이제 구제책을 내고 그걸 보고 아마 결정할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는 아마 구글 해체하지 않을까 분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크롬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크롬이나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디폴트라 그러죠.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게 아니라 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제 기본 옵션을 보통 디폴트라고 하는데 네. 애플 아이폰도 이렇게 사파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본 옵션이 그냥 구글로 돼 있어요. 검색이. 그럼 내가 안 바꾸는 이상 그냥 구글 걸로 네, 검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판사가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구글은 또 애플에 돈도 지불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면 또 광고 매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시장 경제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에 돈을 주고 독점을 했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이제 잘 아시는 분이야. 나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서 바꾸면 되는데 대부분 안 바꿔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디폴트로 그냥 그렇죠. 놔둡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구글이 디폴트의 마법을 정말 잘 쓴 것 같다. 사람들은 안 바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걸 전략적으로 잘 이용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이거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소송은 더 진행될 거예요. 연방 대법원까지는 갈 것 같고 네. 그때까지는 이제 지금 구도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6년까지는 소송이 이어질 거로 보는데 결국엔 만약에 26년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게 반독점 판결이 나오면 구글은 뭔가 선택은 해야 되겠죠. 예, 선택을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나 크롬을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글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주요 매출처가 하나 이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애드 이 광고 사업부인데 이것도 매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900 그때 이제 9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 소송 뭐 아시겠지만 그때 윈도우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독점 소송 때문에 결국엔 이제 법무부가 분할하라고 요구했는데 분할 안 했죠. 그리고 결국 합의해버렸어요. 그냥 합의하고 말아버렸는데 어쨌든 이 구글도 분할까지는 뭐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이제 분할도 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이런 판결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젠 예전처럼 검색 엔진 쪽에서 독점을 과거처럼 계속 구가하기가 좀 쉽지 않고 디폴트 값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애플 아이폰에 여러분이 아이폰에 사파리 키면 이제 디폴트로 그냥 무조건 구글 게 들어가는데 네. 이제 애플도 이걸 받아들이면 구글 빼버리겠죠. 그럼 디폴트가 아예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디폴트 값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설정할 때 미리 뭐 나는 구글 거 쓰겠다, 뭐 난 네이버 쓰겠다 이렇게 이제 고르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검색 엔진은 뭐 애플이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기가 선호하는 AI 그 검색을 거기다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구글의 영향력은 어쨌든 줄어들 가능성은 지금보단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 시간은 26년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026년 기점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얼마 전부터도 그랬고 사실 그런 ETF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투자하는 ETF들도 많이 나왔고 그때 보면은 거의 탑2가 일라이 릴리랑 이 노보노디스크였는데 이게 실적이 엇갈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라이 릴리가 치고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단 지금 1위는 아직은 노보노디스크가 매출은 1위예요. 먼저 나왔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제품 그 위고비라 그러죠. 굉장히 네, 위고비. 유명한 이 제품이 이제 일론 나오면서 머스크 생각나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이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번에 그 노보 노디스크가 조금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뭐 실적이 엄청 나쁘다 이거보다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를 직접 만들기보다 이제 외주를 주거든요. 네. 여기 공장들이 이제 가동을 좀 하면서 계속 생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는 좀 실적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반면에 일라이릴리는 매출도 물론 좋았지만 최근에 그 비만약 젯바운드가 지금 위고비를 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공급 이슈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부터 이 생산 능력을 미리 좀 키워놨었대요. 이걸 좀 대비했는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공장에 18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이거거든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요. 수요가 200이어도 나는 100밖에 못 주면 그냥 100만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데 일라이릴리는 수요가 많을 걸 좀 대비를 해서 좀 공급을 좀 늘려놨던 것 같아요. 망을 이미.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그게 명확히 드러나다 보니까 일라이릴리는 공급 리스크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네. 노보 노디스크는 좀 공급망 리스크가 좀 반대로 생기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둘 다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공급이 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둘 다 승인 받아서 들어올 것 같은데 한국에 지금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대요. 지금 승인은 받았는데 여기 한국까지 뺄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물량 때문에. 네, 물량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공급 한국으로 부족이 따로 빼기가 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쇼티지네요, 쇼티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주요 국제 뉴스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소식이 있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에는 이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좀 약간 이제 부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어쨌든 이제 유럽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26일부터 좀 급등을 해가지고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갑자기 좀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좀 시작을 했죠. 러시아 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휴전 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좀 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통해서 보통 그 예전부터 가스 파이프라인이 저 유럽으로 가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 전쟁이 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러시아 건 안 쓰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그쪽을 지나서 가스가 공급되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이 가스관을 안 막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났기 때문에 러시아 이걸 끊어버려도 좀 충분히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아마 이거를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동유럽 쪽에도 좀 많이 가스들이 좀 가다 보니까 그 나라들 주민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스관 끊어버리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좀 열어준 거 아니냐. 인도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그 가즈프롬이라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가스프롬. 최대. 네, 많이 이용 들어보는. 계약 만기가 올해 끝난대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했냐면 3월부터는 연장 안 하겠다. 그 얘기 뭐죠? 이제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은 계속 유지가 했는데 이제 계약을 종료시킨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좀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유럽에 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도 좀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또 아시겠지만 노드스트림이라고 독일로 그 바다 통해서 러시아가 가스관 이거 했는데 그게 테러 때문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는 좀 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이제 미국이 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만약에 미국이 했다면 미국은 LNG 수출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LNG 수출 실제로 전쟁 나고 나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스로 이걸 못 주니까 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뭘로 받냐면 좀 미국에 LNG 운반선으로 좀 받고 있어요. LNG 배로 실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LNG 지금 운반선 수주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LNG 수출이 더 늘어나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이게 또 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음모론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러시아 공격을 계속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받는 가스 물량이 줄어들면요. 천연가스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오르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굉장히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게 일부 음모론도 들어가 있지만 하반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제일 좀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료 같은 거.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 전기를 만드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실제로 급등하는지 그러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뭐 생각보다 또 이게 그냥 별거 아닌 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시장이 또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요거는 뭐 변수로 중동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공격 부분도 좀 어쨌든 한번 계속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런 어떤 국제 정세는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얽혀 있는 게 많아서. 그 워렌 버핏이 애플 매도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이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공개했더라고요. 그 어떤 기업들 사고 팔았고 그다음에 이사님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애플 팔았다는 건 이미 좀 알려졌죠. 그쵸. 그래서 애플은 이제 다 팔아서 더는 안 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에서는 애플이 제일 많아요, 여전히. 전체 그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에선 30% 정도 되니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비중을 이게 축소했던 거는 쉐브론 정유회사 여기를 조금 줄였고요. 쉐브론. 그리고 대부분은 좀 유지했는데 좀 확대한 기업은 어쨌든 그 옥시덴탈 에너지 회사 여기도 천연가스 기업으로 좀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은 일단은 좀 일부 매수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매수한 기업이 두 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네. 요게 이제 많이들 좀 그 언론 보도도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 미국의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얼타뷰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얼타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매장이죠. 매장 이제 다 많은 화장품을 모아서 파는 그런 이제 생활용품 같은 거 파는 매장인데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얼타뷰티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다들 놀란 거죠. 워런 버핏이 왜 화장품 회사를 왜 샀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이 좋아서 샀나?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근데 화장품을 샀다기보다는 화장품 유통 회사를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가 주로 파는 게 그 저가형 화장품들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네. 근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어쨌든 돈은 잘 벌고. 자기 자본 이익률 높은 회사가 주가 빠져 있으니까 좀 싸서 매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저가형 화장품은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산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화장품주에는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이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항공기 부품. 항공기가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자동차처럼 부품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교체용 부품들 만드는 회사가 하이코거든요. 업력이 되게 오래됐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워런 버핏답게 좀 잘 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딱 스타일이에요. 돈 잘 벌고 주주환원도 해주고 안정적인 사업하고 있고 이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경제적 해자를 잘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니까 그래서 얼타뷰티랑 하이코 어떤 분은 이렇게 워런 버핏이 산 거 위주로 따라서 매매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 성과도 있겠죠. 그런 전략은 진짜 유효한 거죠. 아니 진짜로 저도 한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검증해봤는데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워런 버핏만 따라 했어도 과거부터 많이 꾸준히 했다면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워렌 물론 버핏.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 보세요. 워런 버핏이 샀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왜 워런 버핏 이 샀을까? 현인이란 분이 이 회사를 왜 샀을까? 이제 이분의 스타일에 이게 맞는 건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쵸. 근데 그걸 뭐 하면은 뭐. 워낙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가죠.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게요. 예, 쉽게 손은 안 나가는 기업이라고 예전에는 생각합니다. 막 진짜 비싸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 몇백 불 단위이지만은.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한 업종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10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좀 상승했던 업종 중에서는 사실 그게 좀 제일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그 안전장치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거는 뭐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저는 그쪽보다는 좀 올라갔던 기업 중에서는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눈에 띄었던 거는 태양광 업종. 태양광. 왜냐하면 이제 해리스가 요즘에 갑자기 좀 그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네. 인기가, 그래서 태양광 쪽이 더 좀 상승세가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말 안 좋았었지만 어쨌든 반도체 섹터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또 애플 아이폰에 AI 기능이 나오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일단 조금은 더 저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 주에 리튬 관련주들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 아직은 뚜렷하진 않지만 낙폭과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의 리튬 가격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반발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서 리튬 쪽도 한번 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태양광, 온디바이스 AI, 리튬 관련주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IT 업황 관련된 이제 보고서 3개가 좀 간단한 게 나와서 그 3개 다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7월달 그 대만 IT 매출 이제 발표가 있어서 뭐 내용이 좀 괜찮아서 가져와 봤는데, TSMC가 7월 매출이 역대 최고 매출을 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AI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이런 지표만 봐도 없는 것 같고, 또 대만의 서버 제조사 퀀타도 AI 서버가 지금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MLCC 업체입니다. 야게오와 왈신이란 기업이 7월 매출이 모두 AI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만 기업들의 매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거품론이다 아니다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 뭐죠? 반도체 쪽만 봐서는 AI 덕분에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증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DB금융투자의 서승현, 조현지 연구원님이 7월 대만 뭐 마찬가지로 이제 IT 매출 요거를 또 비슷한 시각에서 좀 적어주셨는데, 주요 7대 부품의 매출액이 뭐 노트북이라든가 MLCC, PCB 이런 것들인데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다 증가하면서 뚜렷하게 호실적을 좀 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엔 연중 최대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다.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부품 회사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더 낫지 않겠냐. 아이폰 13에 대한 교체 주기가 내년에 오니까 2021년도 아이폰 13이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는 게 보통 3년에서 4년 후, 이제 요즘에 아이폰 교체 주기가 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IT 이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 실적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투자증권의 박상현 그 이승현 연구원님이 상반기 좋았지만 하반기가 더 좋을 MLCC라는 이제 제목을 했는데, MLCC는 호황기 진입한 것 같다. 첫 번째가 가동률, 삼성전기의 가동률이 지금 90%까지 올라왔고, 두 번째가 이제 일맥상통하죠. AI 서버가 나왔기 때문에 탑재량이 10배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가 BB 레이토가 뭐냐면 매출액과 수주 잔고를 합친 거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높으면 수주 잔고가 매출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1을 다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보다 오히려 수주가 좀 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엔화 강세도 좀 MLCC 업종한테 일본과 경쟁하니까 우호적이겠죠. 그래서 IT 업종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내드리면 뭐냐면 AI로 인해서 좋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AI가 좋아지면 뭐가 좋냐, 부품 회사는 이 마진이 올라가게 돼요. 가격 자체. 그리고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에는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사양 제품들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사들한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만 보면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도 들으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어떨지 전망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등 조짐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고 한데요. 이거는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티몬과 이메코는 가격 할인을 무기로 해가지고 일정 시장을 장악했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티몬 이메코는 사실상 이제 거의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큰 업체로 갈 수밖에 없고 1등을 하게 됐고